내가 여길 왜 와? 내일 손님 오시니까 음식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잖아. 법원 앞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5세 김순례는 40세 며느리 윤다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여길 와? 집에 가서 음식이나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며느리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행강의 김철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며느리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를 했습니다. 윤다희 파트너님, 파트너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집에서 하녀 취급하던 며느리에게 대형 로펌 대표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해 복이 가득하시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사연은 며칠 전 설날부터 시작됩니다. 설날을 이틀 앞둔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부엌에서 윤다희는 혼자 30인분의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색바랜 면바지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정성껏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도마 위에는 새벽 내내 부친 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아직 손도 못 댄 시금치 15단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시어머니 김순례가 붙여둔 메모지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전 30인분 빠짐없이, 잡채 30인분 추가, 갈비찜 넉넉히 30인분. 다희는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도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친척이란 친척은 죄다 불러 모아 잔치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제사도 없는데 이 정도면 복받은 며느리지.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희는 이를 악물고 물을 썰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들을 테니까요.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남편 박준혁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포마드로 빗어넘긴 머리, 다림질이 빳빳한 와이셔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그는 주방을 슬쩍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엄마가 내일 아침까지 갈비찜이랑 잡채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 5시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고. 알았어요. 좀 더 빨리 해볼게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늘 그렇듯 순종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전 종류 2가지 더 추가하래. 동태전이랑 호박전. 재료는 알아서 사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다희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물을 써는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설날 당일 오전이 밝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희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기름 튄 자국이 벌겋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5명, 10명. 시어머니의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 순례 언니, 올해도 이렇게 차렸어?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서. 시어머니 김순례는 새로 맞춘 옷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음식을 만든 것처럼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발 정리 도와드릴까요? 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술래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발 정리는 됐고 부엌에 가서 빨리 국 데워. 사람들 오는데 국이 식으면 어떡해? 다이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며느리 대학도 안 나왔다며? 응, 술래가 그러더라. 그래도 일은 잘한다고. 하긴 저런 게 어디서 준혁이 같은 남자를 만나 복받은 거지. 다이의 귓가에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국을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순간 몇 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런던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 세계 각국의 변호사들이 모인 국제중재재판소. 다이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귀하의 주장은 국제계약법 제12조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다이는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증거자료 어부터 지까지 모든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그때의 다이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국제중재 분야에서 손꼽히는 실력자, 수천억 원대 계약 분쟁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 그런데 3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 사건, 다이가 맡았던 마지막 사건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다이는 법조계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 반듯한 외모, 다정한 말투. 세상에 지친 다이에게 그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나한테 기대.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변호사라는 과거는 묻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이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이는 생각을 떨쳐내고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술래는 빈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잡채가 벌써 바닥이야. 30인분 하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조금 만든 거야? 당장 더 만들어 와. 어머니, 잡채는 넉넉히 했는데. 넉넉히? 이게 넉넉해? 내가 눈이 있으면 봐봐. 접시가 다 비었잖아.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다이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이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로 만들겠습니다. 다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당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거실에서 맥주캔을 들고 웃으며 친척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이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준혁 씨, 당면이 떨어졌는데 잠깐 마트 좀. 준혁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명절인데 마트가 어딜 열어? 있는 걸로 해. 그런데 어머니가 잡채를 더. 다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 알아서 잘해. 다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아서. 언제나 알아서. 그 말이 다이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다이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턱 끝에 맺히다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아버지 박영수가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회장님 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나온 목소리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관련되신 해외 투자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법원 출석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린 전화기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해외 투자요?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자세한 내용은 출석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 순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검찰에서 해외 투자건으로 법원으로 나오라고. 그 순간 거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순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해외 투자가 뭐야?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내가 언제 해외 투자를.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다희는 몸이 굳었습니다. 해외 투자, 검찰 수사, 출석 요구. 이 모든 단어가 다희의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렸습니다. 국제계약 분쟁. 그것은 다희가 가장 전문으로 했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한 집안의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계속 소란스러웠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순례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집안은 비상사태였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모여 앉아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해외 투자 같은 거 한 적 없는데. 시아버지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순례는 눈물을 닦으며 옆에 앉아 있었고 준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회사에서 누군가 아버지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시아버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갑자기 닥친 법적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다희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우려서 쟁반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관련 자료 같은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일제히 다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순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이런 일에 끼어들어? 준혁도 같은 생각인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희야, 이건 법적인 문제야. 괜히 나서지 마. 내일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러 갈 거니까. 아, 그럼 혹시 어떤 변호사님께? 그것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알지도 못하잖아. 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다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검찰 수사, 무단명의 사용.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국제계약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다희는 거실 한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켜는 노트북 화면이 파란 빛을 냈습니다. 다희는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해외 투자 사기, 명예 도용, 국제계약법. 검색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비슷한 수법의 국제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는 기사였습니다. 모두 한국 중소기업 대표들의 명의가 무단 사용된 사건들이었습니다. 다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기의 수법, 피해 규모, 수사 현황.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다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증명하려면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희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계약서와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하지만 그것을 확보하려면
전문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다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가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희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라도 시작해보기로. 이틀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새벽부터 뒤숭숭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술래는 아침 내내 울먹이며 남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다고 말해줘. 정말 괜찮을 거라고 말해. 괜찮을 거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변호사 선임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혼자 가세요. 큰일 아닐 거예요. 다희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내일로 미룬다고? 국제계약 분쟁에서 첫 번째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희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세 사람이 다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혁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내가 가서 뭐해? 아버님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싶어요. 저도 가족인데. 술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집에 있어. 하지만 다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아버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끝내 만류했습니다. 내일 손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집에서 음식 만들면서 기다려라. 식구들이 나간 후 다희는 고민했어요. 이대로 아버님을 변호사 없이 보내도 되는 건가? 아버님은 다희에게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신 분인데 아버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희는 식구들을 뒤따라 법원으로 출발했어요. 법원 도착 후 다희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다희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집에서 음식하고 있으라고 했더니 기어이 여길 따라와? 도움도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온 거야? 그러자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면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손님 오시는데 음식 준비는 어떻다고 여길 온 거야? 도움이 되면 같이 왔지. 내가 법에 대해 뭘 안다고 여길 따라와? 그때였습니다. 검찰청 현관에서 누군가 다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다희 파트너님? 다희가 돌아보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50대 남성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김행강 로펌의 김철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다희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혹시 사건 때문에 오신 건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다희에게 파트너라고 부르며 90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트너? 다희가 대표 변호사의 파트너라고? 술래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김철수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행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윤다의 파트너님과는 오랜 동료 사이입니다. 파트너라고 했나요? 술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의외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윤다의 파트너는 국제중재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모르셨나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국제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희는 침착하게 김철수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이 사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전형적인 명의도용 사기인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자료 좀 볼까요? 다희가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계약서를 김철수에게 넘겼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위조된 서명이네요. 그리고 이 계약 조건들. 국제법 위반 사항이 명백합니다. 다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 당사자 정보도 허위예요. 이 싱가포르 법인은 작년에 해산된 유령회사입니다. 그리고 송금 계좌도. 김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윤 파트너님이세요. 이 정도면 무혐의 처분받기에 충분합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억울하게 당할 일이 없다는 거지? 네, 이 증거들로 보면 회장님은 완벽한 피해자입니다. 명의만 도용당하신 거예요. 순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다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몰라봤어. 미안하다. 준혁도 멍한 표정으로 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아내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을 도운 건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다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정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씨 집안에는 한동안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조용히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이는 거실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준혁까지. 다들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세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이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님은 무사히 무혐의 처분받으셨지만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 김철수 변호사도 찾아와 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범인?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이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유령회사 설립 서류예요. 설립자가 누군지 보세요. 서류에는 박준혁의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위조야. 내가 언제 그런 회사를. 다이는 차분하게 두 번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해외 송금 내역서예요. 당신 개인 계좌에서 이 유령회사로 15억이 송금됐어요. 순례가 아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게 뭐야? 설명해봐. 준혁은 입술을 떨며 부인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몰라.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거야. 김철수 변호사가 세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보낸 이메일 기록입니다. 해외 투자 계약을 설계하고 아버님 명의로 계약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내용이에요. 이메일 화면에는 준혁의 이름으로 된 상세한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너 정말. 내가 내 이름을 팔아서. 준혁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돈이 너무 급해서. 잠깐만 빌려 쓰려고 했는데. 순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런 짓을. 다이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어요. 내일 오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에서 윤다희는 국제계약 분쟁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대 측 주장은 국제상관습법 제13조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우리 측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동료 변호사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다의 파트너의 복귀는 법조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다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에는 국제중재 전문 파트너 윤다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파트너님, 방문객이 계신데요.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순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어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희야, 시간 내줘서 고마워. 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술래는 소파에 앉으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는 3년형을 받았어. 집행유예 없이. 다희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다 마무리됐지? 네. 지난주에 최종 판결 났어요. 술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다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대한 것 평생 후회할 거야. 다희는 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하녀 취급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각자 새로운 삶을 사시면 돼요. 술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물어봐. 다희는 어떻게 지내냐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술래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갈게. 다희야, 이제 정말로 잘 살아.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술래가 나간 후 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희는 자신의 새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윤 파트너님, 내일 중요한 국제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다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다희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윤다희, 국제변호사 윤다희였습니다. 몇 년 전 법복을 벗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다희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희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자신으로. 오늘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녀 취급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국제변호사였다는 반전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건 다희가 복수보다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성숙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자신의 진짜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